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난 경험 없이도 합격하는 자소서 팁 특강을 진행하게 될 저자 해커스잡의 권준영입니다. 이번 특강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사회 이슈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책에 사회 이슈와 관련돼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재들이 활용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나름 서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이슈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우리 학생분들이 가장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이거는 결과물 자체가 별로다 완 다른 얘기인 것이죠. 사실 시간을 많이 들이면 또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기도 하죠. 회사 지원 동기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들여도 잘 안 되지만, 사실 이쪽은 그래도 좀 시간을 많이 들이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 완성도를 내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워하죠, 이 문항들을. 그래서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책의 방법론이 좀 제시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회 이슈 대응과 관련돼서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팁으로 좀 담아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슈 문항은 여러분들 아마 자소서 문항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업이 특정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 쓰세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 회사에 대한 걸 쓰세요를 제외하곤 다 사회 이슈 문항은 뭐예요? 당신이 주목하는 걸 쓰라가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그 말은 이슈상을 스스로 정해야 될 상황이 매우 많다. 거의 이게 사회 이슈 문항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회 이슈 문항을 대응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사회 이슈 문항을 무슨 100개, 20개, 5개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한 자소에 하나 딱 들어가는데, 이건 중복도 안 넣어 딱 하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1순위로 뭘 쓰는 게 맞지에 대한 나름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나름의 방법론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직무 관계없이, 자 여러분들이 문과성 직무든 생산 품질의 대표적인 이공계성 직무든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범용적 IT 이슈 유형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범용적 IT 이슈가 뭔데요? 범용적 IT 이슈 어떤 게 있죠? AI, 시큐리티, 보안 이슈, 그다음 IoT 이슈, 5G 이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동화를 할 때도 필요하고, 생산에서 나름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필요하고, 즉 기본이 되는 IT 주제 중에서도 큰 주제, 그래서 포브스나 가트너 같은 데서 꽤나 주목하고 있는 해당 이슈들을 가지고 쓰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럴 수 있죠. 직무에서 연결시키는 포인트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순위로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 이슈를 쓰는 게 좋겠다. 직무 관련 이슈의 가장 큰 핵심은 법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즉 여러분들 직무 관련 이슈 못 쓰지, 저게 말이 좀 애매한데 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해외 영업이든 생산이든 품질이든 R&D든 인사든 재무든 영업이든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법의 변화에 대한 걸 이슈의 1순위로 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슈의 두 번째는 그 산업의 상징적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기자동차면 뭐 테슬라가 있고, 그 회사들이 최근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2순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근데 저것도 안 돼요. 저것도 적절하지가 않아. 뭔가 내 직무나 내가 지금 서칭을 못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사, 즉 고객사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사와 관련된 이슈를 찾는 방법, 국제 경제 흐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뭐 유가, 환율 등등. 그 다음에 구매 트렌드는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 가치 소비 같은 게 대표적인 구매 트렌드가 되겠죠. 이 순서대로 저는 내려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아까 설명했지만 어떤 직무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범용적 IT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든 지원 직무와 지원 기업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매칭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반드시 세팅이 필요하고, 저 나름대로는 책에 이 범용적 IT 이슈를 어떻게 또 좀 서칭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론을 좀 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이게 지금 당신이 말한 범위적 IT 이슈가 맞나요?에 대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순신 직무 관련 이슈인데 제가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순신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회 이슈를 쓰세요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문항에 직무 이슈를 쓰기에 조심스러운 경우 혹은 맥락상 부적절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원한 기업이 고객으로 모시는 그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을 경우에 그 고객사 산업에 대한 이슈를 얘기를 하거나 왜냐면 그래야 마무리 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이슈를 혹은 그 트렌드, 그 사회 이슈를 나름 잘 대응해서 고객사와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국제경제 흐름,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 B2B와 B2C를 관통하는 구매 트렌드에 대한 것으로 쫙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강의의 핵심은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IT와 관련된 걸 가지고 직무와 연결시키는 거, 그걸 모든 대기업과 공기업 일부가 자소서와 면접에서 요구하는 사회 이슈 문항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걸 이 강의의 핵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진짜 시간 많이 들이는 사회 이슈 문항에 대한 얘기 좀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에 대한 답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이제 아마 책 내용으로 보면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른 팀 영상과 다른 강의를 통해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